문제 보도록 하죠. 자, 실린더와 피스톤 간극이 클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간극이 크기 때문에 압축 압력 재면은 압축 압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죠? 압축 압력 부족하고 출력도 떨어지겠죠. 왜? 압축이 제대로 안 될 것이니까. 자, 그리고 엔진 오일 연소로 인한 흰색 배출가스. 그 간극이 크기 때문에 오일이 역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연수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극이 크면은 피스톤 핀을 긴 줄으로 어떻게 되는데 스커트 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까딱까딱 슬랩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슬랩. 그래서 그 슬랩으로 인해 가지고 소음과 진동이 더 커질 수 있다. 맞죠? 자, 그다음에 블로바이 현상으로 인해 압축할 때 새어나가는 거 블로바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압축 압력이 떨어지잖아. 맞잖아요. 근데 뭐야? 마찬가지 역으로 내려갈 때 흡입 효율도 어떻게 한다? 같이 떨어지겠죠. 헐렁헐렁한 상태에서 당기면 어떻게 된다? 흡입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당겼을 때 앞으로 바람이 안 되고 뒤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피스톤 링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하죠. 자, 링의 면이에요. 자, 링의 면은 흑연, 주석, 산화철 등을 부착하거나 특수 코팅을 한다. 자, 요 내용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이거는 뭐 하는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 마모성을 키우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마모성이 뛰어난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크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크롬. 크롬으로 어떻게 한다? 링을 뭐 도금을 한다. 1번 탑링, 뭐 오일링, 뭐 이런 것들 도금을 해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닐 경우에 실린더 내벽에 도금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십니까? 그거예요. 특수 코팅.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이것도 맞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링 이음부 간극이에요. 링이 있으면 이렇게 이음부 간극이 있잖아요. 이음부 간극은 어떻게 된다? 제일 압축 압력하고 열을 많이 받는 1번 링이 간극이 어떻게 된다? 조금 클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얘가 열 팽창을 제일 많이 할 거거든요. 다른 녀석보다. 2번, 3번보다. 그래서 링 이음부 간극 1번 링이 가장 크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링 이음부 간극은 축의 방향이나 축의 직각 방향으로 끼우면 안 되죠. 크랭크 축이 있고 축의 직각 방향 이런데 어떻게 된다? 직각 방향으로 까딱까딱 핀을 기준으로 까딱까딱거리면 많댔잖아요. 까딱까딱 그 스커트 부 있는 쪽으로 링 홈을 두게 되면 어때? 슬랩에 의해서 실린더 내벽을 긁어버리겠죠. 그래서 축의 직각 방향 혹은 축 방향으로 어떻게 피해서 이 절개구를 두게 된다. 이음 방향을 두게 된다. 그리고 이거를 1번, 2번, 3번을 쭉 일자로 세웠을 때 압축할 때 압축 압력이 새어나갈 수 있으니 120에서 180도 방향으로 최대한 벌려가지고 설치하게 된다라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게 틀렸네요. 자, 필러 게이지로 측정할 수 있다. 피스톤에서 링을 빼요. 링을 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링만 실린더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기울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피스톤을 역으로 넣어가지고 링을 통통통 쳐가지고 링을 수평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떻게 필러 게이지, 틈새 게이지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링 이음 간극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필러 게이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금속 판들이 여러 장 두께별로 들어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치수를 꺼내가지고 안에 집어 넣으면은 그 사이즈, 구멍의 크기를 맞춰가지고 치수를 재는 게 뭐다? 필러 게이지라는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했고, 다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13번 볼까요? 자, 피스톤이에요. 피스톤이 각각의 실린더마다 무게가 다 똑같으면 좋겠지만 제조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부 사용하다 보면 뭐 카본이 많이 낀다든지 이렇게 뭐 이물질이 생긴다 아니면 좀 깎여서 나간다 이렇게 해서 무게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어떻게 된다? 각각의 무게는 어떻게 된다? 2% 이내입니다. 2% 이내 들어와야 되고 어셈블리라고 하죠. 피스톤 커넥팅 로드 그 조합도 몇 퍼센트? 2%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피스톤의 2%를 무게를 나눴을 때 한 7g 정도 이하로 다 일정해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어셈블리 역시 2%지만 무게는 조금 더 좋습니다. 30g 안에 다 무게 밸런스 요 안에 다 들어와야지 폭발할 때 안전적으로 회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랭크 축의 힘 값을 점검하는 거예요. 자, 크랭크 축 사용하다가 얘를 어떻게 꺼내가지고 크랭크 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힘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정반, 평평한 판이에요. 정반 위에다가 V 블록 2개 놔둡니다. 왜? 크랭크 축을 받치기 위해서. 그 위에 뭐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요 내용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자, 자, 보시면 여기 크랭크 축이 있죠? 자, 여기 요 화면. 자, 보시면 조금 흐리네요. 조금 더 진행시켜 볼까요? 자, 됐죠. 자,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판이 보이시죠? 아래쪽에 평평한 판. 이 판을 뭐라고 하느냐? 정반이라고 합니다. 정반. 그리고 이제 축을 받치기 위해서 이렇게 V 형태로 파진 것을 V 블록. 양쪽에 V 블록 두 개를 두게 되고요. 이 두 개의 V 블록 위쪽에 이제 저널이죠. 우리 저널을 올리게 됩니다. 자, 저널을 올려놓고 어떻게 인위적으로 손으로 어떻게 크랭크 축을 회전을 시키는데 여기 축의 제일 가운데 부분이죠. 축의 제일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실제 쓰는 다이얼 게이지는 얘보다 조금 더 길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길게 설치를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다이얼 게이지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측정하기 위한 측정 부분, 이 측정 부분 심이 움직일 때마다 이 다이얼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축이 전혀 휘지 않고 곧을 경우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손을 잡고 돌리더라도 어떻게 된다? 이 바늘, 게이지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근데 실제 축이 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축이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휘었어. 휘은 상태에서 어떻게 다이얼 게이지를 꽂게 되면은 얘가 돌아가면서 제일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 원래는 이게 정상이라고 봤을 때 요 높은 부분, 낮은 부분까지 어떻게 된다? 이 측정하는 길이가 이렇게 길었다, 줄어들다. 요 부분까지 내려왔다, 요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게이지에 움직이는 눈금이 몇 칸이냐라고 그걸 읽으면 되는 거죠. 요 게이지 조그만 한 칸이 0.01mm입니다. 얘도 뭐야? 100분의 1mm까지. 우리 마이크로미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요 부분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만약에 여기서 측정된 값이 얼마라고 할까요? 0.20mm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 제일 아래쪽에서 제일 위에까지 움직이는 칸이 거의 20칸이 가깝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움직여서 변형량이 0.20mm라고 하면 실제 변형량은 0.20mm가 아니라 여기 절반인 거죠. 축이 휜 건 요만큼밖에 안 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절반이 얼마? 10mm가 축의 휜 값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측정한 값이 얼마? 2분의 1이 휜 값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 지금 보시면 다이얼 게이지 4번 선지죠. 다이얼 게이지 최대값에서 최소값이 축의 휜 값이 아니라 최대값, 최소값에 어떻게 나누기 2를 한 값이 뭐야? 여기 나누기 2를 한 값이 축의 휜 값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휜 함계값은 크랭크 축 길이가 500mm예요. 500mm 이상일 때는 얼마? 0.05mm고요. 그리고 500mm 미만일 때는 얼마? 0.03mm다.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변형되는 값을 측정을 해서 이거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랭크 축에 미세한 크랙이 있다든지 혹은 이런 규정값에서 벗어났을 때는 크랭크 축 자체를 어떻게 된다? 교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 때도 요거 바로 보면서 제가 설명 드릴게요. 축을 보면서요. 자, 크랭크 축의 전월의 지름을 측정을 하였더니 얼마다? 59.755mm랍니다. 자, 요거를 측정을 한 거예요. 축의, 전월이죠. 전월의 외경을, 축의 외경을 측정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59.755.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신품일 때가 얼마다? 신품일 때가 새거일 때가 60이겠죠. 그렇죠? 60mm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모된 값 저기서 요걸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모된 값이 얼마다? 0.245죠. 0.245. 그렇죠? 245mm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 외측 마이크로미터 쓰면 되겠죠. 외측 마이크로미터로 한 군데, 두 군데, 수직 세 군데, 네 군데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가장 많이 마모된 값을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마모된 값 가지고 뭘 하느냐? 자, 보시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있죠. 언더사이즈 값을 고르라고 하는 겁니다. 언더사이즈. 자, 아까 우리 실린더의 보링 작업할 때 우리 뭐 오버사이즈라고 했죠. 왜? 구멍이 더 커서 깎아서 커지기 때문에 우리 오버사이즈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얘는 뭐다? 축을 더 깎아서 얇게 만들고 여기에 얹어지는 베어링을 더 두꺼운 걸 끼우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이 더 깎여 나가기 때문에 이 개념을 뭘로 잡았다? 언더사이즈로 잡은 겁니다. 언더사이즈. 언더사이즈 그 베어링 두께 수정하는 거, 그 베어링 두께 수정하는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0.25mm 단위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얘도 어떻게 된다? 마모가 고르게 안 됐을 확률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뭘 더한다? 진원 절삭값이 0.2mm를 더 더해주고 요 사이, 오버사이즈 값, 사이 값을 찾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더 더하면 얼만데요? 0.445mm가 되지요. 그럼 얘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인데? 0.25하고 0.50mm 요 사이 값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깎아내서 0.5mm를 더 깎아내고 언더사이즈 얼마짜리? 예, 0.50mm짜리를 덮어 씌우면 되는 겁니다. 베어링을. 그러면 이제 0.5mm를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60에서 0.5mm를 깎아낸 59.50mm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언더사이즈는 얼마로? 0.50mm로 택하면 된다. 이건 뭐 거의 우리 보링 작업의 오버사이즈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두 개를 연동해서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더사이즈는 0.25부터 0.15까지 그 각각 사이즈별로 6단계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5번까지 해결했고요. 3번이라고. 자, 그다음 16번입니다. 16번도 요거 보고 설명드릴까요? 자, 16번에 크랭크 축의 축방향 움직임을 점검한 사항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축방향의 움직임은 보통 어떻게 된다? 0.3mm가 한계 수리 치수이다. 즉 무슨 말이야? 자, 이거는 지금 크랭크 축만 나와 있지만 이 크랭크 축이 어디에 올라가 있다? 실린더 블럭에 올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올라가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축이 블럭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요, 축방향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죠, 이 방향. 축방향, 요 방향인 거잖아요, 요 방향. 요 방향으로 움직이는 값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 일자 그 데드라이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넣어가지고 한쪽 끝으로 끝까지 제껴가지고 여기 안쪽에 뭘 집어넣느냐, 필러 게이지잖아요, 필러 게이지. 틈새 게이지를 넣어가지고 걔가 들어가는 두께만큼 움직인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 뭘 된다? 다이얼 게이지를 대는 겁니다. 다이얼 게이지를 대가지고 얘를 움직였을 때 다이얼 게이지가 움직이는 눈끝만큼 이렇게 수직이 됐을 때 움직이는 좌우로 움직이는 만큼 축방향 유격이 얼마만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고, 축방향의 움직임은 보통 0.3mm가 한계 수리 치수예요. 여기까지 허용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랭크 축을 한쪽으로 밀고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틈새 게이지, 혹은 뭐 필러 게이지 가지고 측정할 수 있고, 혹은 뭐야? 다이얼 게이지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규정값 이상으로 흔들리게 되면은 대부분 뭐다? 이 크랭크 축 가운데, 우리 베어링 중에서 일반적으로 레이디얼 베어링을 사용을 하는데 양쪽 옆에 둥그란 와셔 같은 것이 덧대 있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두께 방향, 그 축방의 노름을 제어하기 위한 스러스트 베어링 혹은 스러스트 와셔 기억나십니까? 그런 심이나 와셔 같은 걸 끼워가지고 축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게끔 수정할 수 있다. 그게 이제 3번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축방향의 움직임이 크면은 소음이 발생되죠. 그리고 피스톤 등에 어떻게 된다? 흔들리면서 편마멸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크랭크 축과 관련된 정비 내용이니까 잘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17번이죠.
15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16. 자, 17번입니다.